네, 반갑습니다. 자, 3월 4일입니다. 밤 7시 46분인데요.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제법 큰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예상외로 한번 빠졌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저는 미국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할 거에 대한 지금 선반영을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요. 또한 미국 시장은 그냥 만약에 어제 하락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왔으면 아마도 한 2, 3일 정도 상승 이후에는 다시 쌍바닥을 만들러 또 내려와야 되겠는데, 이미 어제 지난번 금요일날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형태,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 형태를 현재는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차트 모양상으로는 이게 더 좀 모양이 낫지 않을까, 단기 중기적으로는요. 자,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요. 일단 제가 메모장에 오늘의 좀 키워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를 몇 자 적어 봤는데요. 자,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에너지가 좀 더 강할 수 있겠죠. 외바닥 상승은 언제든지 쌍바닥을 만들어 내려와야 되겠지만요. 자, 우리 시장은 약간 좀 선반영된 느낌도 좀 듭니다. 일단 두 번째는요, 일반 대중의 생각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우리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저점이 나오듯이 지난 금요일 날은 어마어마한 공포였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도 5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날 미국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11시 이후에는 갑자기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죠. 더군다나 금요일이고요. 엄청난 공포였지만 그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매수 사인을 드린 거는요, 물론 제 나름대로 저점의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저점 매수 하시라고. 지금은 대중들이 그런 공포에 떨고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했을 때 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데다가 미국 다우 선물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었고요. 또 코스피도 50포인트 이상 급락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안에 그 폭락하는 와중에도 뭔가 신호들이 나왔었죠. 제가 여러분께 그날 금요일날 장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날 저녁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마침 좀 잘 들어맞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일반 대중의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내일 미국 시장이 오르면 지금 오늘부터 아마 어제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오르는 건가 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었죠. 왜? 어제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어제는 코스피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월요일 화요일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었고요. 심지어 어제는 코스닥도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전 국민이 주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이 매매 동향, 겉으로 보이는 매매 동향만 놓고 본다면 오늘은 당연히 급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일째 바닥권에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매매뿐만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종목들 하나하나를 보면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어제까지는 긴가민가 하다가 오늘은 야 이제 돌아서는구나 라고 이제 사고 싶어서 이미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늦게 사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분들도 개인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달려들려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단기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내일 미국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침에는 좀 갭으로 뜨겠지만 일부 종목들은 저는 오늘 고점이 나온 종목이 있고요, 또 내일 정도에 또 고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약했던 종목, 상승폭이 굉장히 미약했던 종목, 요 3일 동안에 그런 종목들은 아마 모레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요, 여러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개만 좀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코스모 신소재 보기 전에 비트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저는 고점에서 일부 조금 비중 조절을 해놨고요, 오늘 고점에서 저는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비트컴퓨터를 전량 매도한 이유는요, 자, 일봉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파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렉 걸렸네요. 자, 요 지점이 1파 상승이죠. 30분봉입니다. 지금 제가 짧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중기로 끌고 가실 분과 단기 혹은 중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5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5파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그 기법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실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는 30분봉상으로는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자, 여기서 1파 상승이 들어왔고 2파 조정요, 그 다음에 갭 상승하면서 3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현재는 이 3파 상승을 이룬 이후로 아직까지 그 고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을 연결해 놨는데요, 요 지점이 마지막 저 30분봉상 5파 상승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제 대략 가격적으로는 125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1250원 정도 만약에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뭐 기술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 가격 근처에서는 뭐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좀 매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는 단기 매매가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런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단기 매매 귀찮으신 분은 조금 더 홀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은 30분봉상 작은 소파동상 5파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비트컴퓨터는 오늘 고점이 30분봉상 나왔고, 코스모 신소재는 한 1250원 정도 전후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해서 갭을 띄우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는 당연히
10,000원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10,000원이나 10,100원, 12,000원 정도는 순식간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대중들이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르게 되면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내일 또 매수하러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 개인들은요. 그때 오히려 팔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단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개인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올 때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고점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또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손절 가격에서 다시 잡으시면 될 듯 합니다. 대신 이런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나 기술적인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까지는 가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제가 먼 미래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분봉상 그렇게 보입니다. 자, 좀 더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말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도 볼 거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1파 상승이 들어왔죠.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오늘 3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내일 음봉이 한번 떨어지겠죠. 그죠? 내일 만약 고점에 갭이 뜨면 그때는 또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일봉상으로 5파 상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직전 고점 라인 정도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대략 시가가 얼마? 33만원, 한 33만원 정도까지도, 아니면 33만원 근처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니면 요 21선을 살짝 넘기는 정도, 32만 한 4, 5천원, 5천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번 일봉상 파동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DI 뿐만 아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러면 내일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죠. 아까 30분봉상요. 그런 다음에 한번 음봉이 놓을 테고 일봉상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번 양봉을 띄우면 역시 코스모 신소재도 요 한 21선 정도, 만 한 500원 정도까지도, 아니면 21선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만 한 400원, 350원 정도까지도 좀 상승의 여력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1선 정도까지는 일봉상 어느 정도 한번 도전했다가 그 다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좀 눌림목을 받지 않을까, 이미 저점은 나왔다 보고 눌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분봉을 보시고요. 일봉을 보고 좀 여유있게 매매하실 분들은 일봉을 보고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내일은 갭 상승해서 띄우든 아니면 갭 상승해서 장초에 조금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놓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종목을 제가 여러 종목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몇 종목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대충 시장은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비슷하게 현재는 움직이고 있고 지수도 그런 식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여러분께 제가 맞출 때는요,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보면 저는 환율 차트,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나 코스피 보조지표들, 그 다음에 파동들, 그 다음 종목별로 저점 고점들, 그 외에 제가 저만이 가지는 촉감 요런까지 모든 게 종합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제가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중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요. 이미 코스피가 저점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 힘들게 단타를 치고 왔다 갔다 마음 졸이면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지수 관련주 뭐 전기차든 뭐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들고 있으면 알아서 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라 나중에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스피가 일봉상 5파가 완료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눌림목이 들어올 때 그때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마지막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요. 대신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단기 매매가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초기에 잡든지 중기에 잡아야 되는데 요런 거 요때 잡든지 아니면 요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만 빼고는요. 자, 웰크로는 만약에 코로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웰크로는 아마 7,500원 정도는 손절선으로 보셔야 될 듯 합니다. 7,500원을 깨면요. 손절선으로 물론 7,500원을 깨고 다시 7,200-300원 내려오다가 다시 또 7,500원 중간중간 계속 꿈틀대긴 할 겁니다. 물량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7,500원을 깨면 완전히 추세는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은 7,500 근처에 만약 온다면 7,500을 손절선으로 잡고 7,600이든 뭐 7,550이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점에서 한번 단기 매매 단타는 가능할 듯 합니다. 7,500원 깨면 손절하는 걸 하시고요. 자, 또 지금 이제 또 위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별로 오르진 않았죠. 지금 물론 요 고점보다도 요 종가상 높았기 때문에 3파가 완료가 된 거고 이런 종목들도요. 이런 종목이 좀 약하죠. 그동안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요. 또 보면 여기 솔리드 같은 종목도 모양이 비슷할 겁니다. 모양이 보면 좀 비슷하죠. 위닉스처럼 1, 2, 3 요놈도 3파가 왔고 일봉상으로는요. 내일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종목도 좀 늦게 움직이고 있죠. 에너지도 좀 약해 보이는데 하지만 눌러지고 나면 또 마지막 5파는 의외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위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좀 덜 빠진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요. 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들요. 그 다음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파동으로 종가상으로는 이미 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5파가 종가상으로는 뭐 진행이 되고 있다 봐야 됩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 종목은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은 3파지만 1250원 정도 최대한 1400원 정도에는 한번 잘라 주시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파동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들어오는데 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화를 좀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 한 450원, 1,400원 정도에서 만 한 200원 정도 코스모 신소재 기준으로 그 자리에서는 좀 분할 매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요 자리 바로 돌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더라도. 자, 제가 한 서너 종목만 가지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 매매에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